안녕하세요, K입니다. 음식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어야 한다. 우리는 잘 먹고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도 우울증은 더 심하고 성인병은 넘쳐나고 비만도 넘쳐나죠. 또 소화 비만도 넘쳐나죠. 그래서 음식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히게 먹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언제 먹느냐에 따라,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다 효과도 달라지죠. 그래서 음식을 똑똑하게 먹기 위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육류를 엄청 좋아해서 고기 반찬 없이는 수라를 안 들었고 성인이 되어 당뇨, 부종, 수전증 등의 병을 안고 살았다고 한다. 당뇨가 심해 시력이 떨어지고 부종으로 온몸이 염증이었다. 인스턴트도 없던 그 시절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그랬을까? 세종실록 즉위년조를 보면 세종이 즉위한 후 상왕으로 물러앉은 태종이 신하들에게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는다. 몸이 비중하니 때때로 나와 논일면서 몸을 잘 보존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종은 알다시피 책벌레로 유명하다. 움직이지 않고 책만 보았다. 책 한 권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좋아해서 100번을 읽은 적도 많다고 한다. 또 새벽 2, 3시에 일어나 20시간 업무에 시달렸다. 과도한 스트레스, 움직이지 않는 취미생활, 육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 문제였다. 임금에게 드릴 식단인데 다 유기농이지 않았을까. 과자, 탄산음료, 피자도 없던 시절 임금이 드신 음식은 건강에 좋은 식재료였을 것이다. 저도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비만, 당뇨로 고통받았던 세종대왕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했어요. 아마 한국인들은 다 세종대왕을 사랑했을 건데요. 그 수많은 놀라운 업적들을 다 이루기까지 정말 얼마나 공부에 매진하고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운동도 거의 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다가 육식을 아주 좋아하고 대식가이다 보니까 운동 부족과 과식으로 인해서 젊은 시절부터 당뇨에 걸리게 되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일생을 병마와 싸웠다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인스턴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식을 곁들인 단백질 식단, 적당한 운동, 숙면을 통한 컨디션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이 더욱 필요하다. 정말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도 매일 궁궐을 산책만 했어도 매일 걷기를 일상의 루틴으로 넣기만 했어도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건강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가,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소화가 잘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소화효소는 소화와 흡수를 돕는 일을 한다. 소화효소가 없다면 잘 씹고 위와 장이 움직여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의 역할은 중요하다.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면 위에 음식이 쌓여 염증이 발생하는 일을 줄인다. 또한 뱃살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식사량을 줄이면 기운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효소와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 대사량을 지키며 효소를 늘려주려면 식사 순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먼저 채소, 샐러드, 과일을 식전에 먹는다. 만약 다이어트 중이면 과일은 적게 먹고 채소, 샐러드 비중을 높인다. 그 다음엔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 채소가 소화되면서 소화를 공급하게 되어 단백질, 탄수화물을 완전히 소화한다. 그리고 남은 효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효소가 풍부한 식단을 구성했다면 다음은 물이다. 물 하나만 제대로 잘 마셔도 똥배가 전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 밥 먹을 때 물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다들 이 습관을 고치는데 힘들어한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신다. 또 음료도 마시죠, 사실. 그쵸? 또 어떤 음식들은 탄산음료 같은 걸 꼭 마셔줘야 되는 그런 습관을 동반시키죠. 바쁜 직장인과 학생은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주 물을 마시며 음식을 밀어넣는다.
충분하게 씹는 것보다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죠. 뜨끈한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일도 많다. 그럼 왜 물을 밥과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식사량을 줄이기 위해 공복에 물을 먼저 먹으면 밥은 적게 먹지만 소화는 잘 되지 않는다. 와, 이 부분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통 식전에 물을 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나는 식전, 식후 1시간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위에 물이 없어야 음식을 먹고 위액으로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음식을 먹든지 어떤 건강한 음식을 먹든지 또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하는 효소의 역할. 그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어야 소화와 흡수를 잘 돕는다는 거죠. 또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어야 위에 음식이 쌓여 염증이 발생하는 일도 줄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뱃살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물이 없어야 음식을 먹고 위액으로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식전, 식후 1시간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식후에 덜 피곤하다. 식사 중에도 물을 마시지 않는다. 우리나라 음식은 국물이 많지만 국물도 먹지 않는다. 건더기만 건져 먹는다.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복부 비만이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배가 나왔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멀리 하면 안 된다. 물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셔야 한다.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마시더라도 찬물은 되도록 안 마시는 것이 좋다. 몸이 차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장도 차가워져서 소화에 방해가 된다.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몸의 온도를 높이고 면역력도 좋아진다. 그렇다면 몸 안의 독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입으로 잘 씹고 위에서 소화하고 췌장액으로 분해하고 소장에서 흡수시키고 대장에서 찌꺼기는 버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디톡스의 핵심이다. 침은 타액으로 독을 1차적으로 소독한다. 위액은 따뜻하게 소화한다. 위액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식습관을 지켜야 한다. 너무 빠르게 음식과 물을 함께 먹다 보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췌장액이 많이 분비된다. 독을 완전히 소독하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적게 먹고 많이 씹는 것이 장수마을의 식습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많이 먹고 꿀꺽꿀꺽 삼킨다. 건강한 식습관은 적은 양을 오래 씹는 것이다. 맞아요. 다시 한번요. 건강한 식습관은 적은 양을 오래 씹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음식물의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독소를 소독하고 배출한다. 남은 소화효소는 에너지로 쓰인다. 어릴 때 분식을 먹고 군것질을 해도 살이 안 찌는 이유는 소화작용이 중년보다 몇 배 더 좋기 때문이다.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적게 먹고 많이 씹는 식사를 하자. 한 숟가락에 50번씩을 씹고 한 젓가락에 50번씩을 씹자. 보통 30번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50번씩이라고 말하네요. 그렇게 오래 씹으면 저절로 소식할 수 있다. 참 쉽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참 쉬운 것들인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하면 어려운 것. 그렇지만 왜 중요한지 잘 이해했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또 간헐적 단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음식을 먹지 않는다. 간헐적 단식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선입선출 이런 말처럼 자재를 관리할 때도 먼저 입고된 것부터 차례로 출고하듯이 몸에 지방이 많다면 먼저 들어온 지방을 비우고 그 다음에 쌓아야 한다. 비우지 않고 쌓기만 하면 비만이 된다. 12시간 공복은 여러모로 효율적이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지방을 태우는 시간이 생긴다. 지방이 녹으면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발달시킨다. 현대인은 다 급하다. 먹는 것도 급하고 살 빼는 것도 급하다. 그렇지만 거꾸로 천천히 해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를 가지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을 기다린다. 허기지지 않는 방법은 허기지지 않는 마음도 같이 만드는 과정이다.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자. 중년의 신체 리듬에 맞게 삶의 패턴을 천천히 변화시켜보자. 그렇게 노력해서 변화된 패턴은 건강한 노년을 보장해준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지름길이다. 그래서 다시요. 음식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 똑똑하게 먹는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효소를 만드는 식사 순서로 소화를 잘 시키자라는 건데요.
먼저 채소, 샐러드, 과일을 식전에 먹는 거죠. 만약 다이어트 중이면 과일은 적게 먹고 채소, 샐러드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으로 소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순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또 식전 식후 1시간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 위에 물이 없어야 음식을 먹고 위액으로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대신에 물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셔주는 것. 너무 찬물 말고 너무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 정도. 위에 부담 없는 편안한 온도의 물이 좋겠죠. 실천하고 습관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건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먹고 꿀꺽꿀꺽 삼키는 게 아니라 적게 먹고 많이 씹는 것이 좋은 식습관이라는 것. 위에서 스스로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음식물의 영양소가 잘 흡수되고 독소는 소독하고 배출할 수 있게 하고 남은 소화효소는 에너지로 쓰인다는 것.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12시간 이상의 공복.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또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또 육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줄여가면서 거기에 채식을 곁들인 단백질 식단, 적당한 운동, 숙면을 통한 컨디션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 조화롭게 유지될 때 건강한 음식, 균형 잡힌 식단이 빛을 더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일과 삶의 균형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루틴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혀 갈 때 바로 그런 건강한 습관이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몸은 그런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을 좋아한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